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9월 5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동안 검찰에서 이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을 했고, 그 사실을 김성태가 대신 송금을 했고,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해서 이재명이 알고 있다, 이렇게 자백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직적인 회유, 압박 작업이 있었고, 심지어 부인이 이 재판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또 민변 변호사, 김영태 변호사가 갑자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사임계를 내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재판 파행이 이어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도 계속 늦춰지고 있었죠. 이화영의 진술을 법정에서 듣고 그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백현동 건과 묶어서 청구를 하려는 것이 검찰의 시나리오였는데, 이화영이 이화영 재판이 파행이 되면서 그것이 조금씩 늦춰지던 중에 이제 막바지까지 몰리니 이재명이 단식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누워 버린 거죠. 자, 그 상황인데, 이화영에 대한 이재명 진영의 조직적인 회유, 압박이 통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돈줄을 쥐고 있는 부인, 오히려 남편 이화영보다는 이재명을 더 걱정을 하는, 이재명에게 불똥이 튈까봐 걱정을 하는 성균관대 이화영 운동권 출신 동지이자 부인인 아내인 백정아 씨가 돈줄을 쥐고 있죠. 그래서 백정아 씨가 이화영의 자백을 검찰에 전달을 했던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강의 서민석 변호사는 해임을 해버리고, 뭐 수임료를 본인 돈에서 다 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사실은 이화영 돈이지만 해임을 해버리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완전히 민주당 사람을 선임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민주당 소속, 지금 현재 경기도의원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화영이 저번에 자백을 한 것은 일종의 뭐 강압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재판, 화요일마다 재판이 열리는데, 이 다음 화요일 재판에서 아마 이화영이 그런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 허위 자백이었다, 이 말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이 사법방해가 일단은 성공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재명 본인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상황 전개를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완전히 구워 삶은 것 같은데, 이화영을 이재명 진영에서, 이화영은 작년에 검찰 수사 첫 단계부터 쌍방울 그룹과의 연루 의혹, 대북 송금, 이재명 방북 비용, 이 모든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체념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김성태가 돈을 직접 전달한 김성태가 검찰에서 다 불기 시작을 했고, 김성태가 계속 설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념을 해서 지난 6월 검찰 조사 때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취지로 진술을 했죠. 진술을 해서 이것을 서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강의 서민석 변호사가 법원에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죠. 갑자기 이 대대적인 해유 압박이 있었고, 재판이 파행이 됐는데, 이 부인 박정아 씨가 이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벌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 가족으로서의 지원을 끊겠다, 이것은 돈줄을 끊겠다는 이야기죠. 변호사 선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에게 불똥 튀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변의 김형태가 나타나서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또 이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이 자백을 했다고 법원에 전해준 사람인데,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부간에, 이화영, 백정아, 이 부부간에 합의를 해야지 자기가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백정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정아가 끝까지 이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이 서민석은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국선 변호인을 한 번 더 선임을 했고, 오늘 이 사선 변호인, 새로운 변호인을 백정아 씨가 선임을 했는데, 이 인물이 놀라운 인물입니다.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 골수 민주당, 이재명 팬,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 이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제 선임을 했고 오늘 재판에 처음에 배석을 하고 나왔는데 김광민 변호사인데 김광민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현직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입니다. 경기도의원입니다. 경기 부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하영 지금 또 최측근, 다른 최측근이 있죠. 신모라고 그때 경기도 뭐 평화협력국장을 했던 그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대선 때 이재명의 외곽 조직이 있었죠. 뭐냐 하면은 이 민주평화광장.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죠. 민주평화광장은 원래 광장이란 사조직을 운영하던 이해찬의 사조직이었는데 이해찬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평화광장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대 사조직이죠. 외곽 조직인데 사실상 이해찬이 여기에 중앙에 앉아 있는 자리인데, 중심에 앉아 있는 자리인데, 이 말씀드린 새로 선임된 김광민 경기도의원 변호사가 대선 때 부천 민주평화광장, 그러니까 민주평화광장이 각 지부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근데 부천의 민주평화광장, 여기에 공동대표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공동대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그리고, 이게 제가 이해찬의 원래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화영도 이해찬 사람이죠. 이해찬의 보좌관을 지냈고,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파견시킨 거는 다름없는. 그래서 백정아 씨가 선임을 한, 사실상 백정아 씨가 선임을 한 김광민 변호사는 이 부천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지낸 어떻게 보면 이화영 사람이고, 그렇죠. 이화영과 가까운 사람이고, 이해찬의 사람입니다. 이해찬의 사람인데,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화영 변호에 나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변호에 나섰는데,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오늘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판이 끝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한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한 진술이다. 그러니까 자백을 한 것이,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다고 자백을 한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한 진술이다 하면서 이게 이하영이 또 입장을 지금 번복을 할 것이다. 자백을 했던 것을 번복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김광민은 백정아 씨 부탁으로 최근 선임된 인물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기간이 불합리하게 장기화되어 있고,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 자백한 거, 진술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임의성이란 것은, 이화영이 어떤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화영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검찰의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백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자, 이런 논란이 그 전에도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 백정아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수감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끝에 자백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이하영 구치소 접견 내역이 작년 9월에 구속 후에 올해 7월까지 가족, 지인, 일반인 접견이 무려 115회.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이 194회.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변호인 접견을 했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특별면회, 장소 변경 접근이라고 하죠. 특별면회를 7번 이렇게 했는데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폐쇄된 공간에 있어서 거짓 자백을 했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백정아 씨가 그때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하영이 이재명과 연관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법무부인 해강의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이 새로운 민주당 소속 변호사 김강민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얼마 전에 MBC, 다른 것도 아닌 MBC에서 이런 내용을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화영 부인 계좌, 백정아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이 있다고 보고 그 백정아 씨를 입건한 뒤에 이미 6차례 출석을 통보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수상한 자금이 뭐냐면은 이 검찰이 이화영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아내 부인인 백정아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확인이 됐는데 가정주부로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데 백정아 씨가 그 계좌에서 백 씨 계좌에서 전세 자금을 비롯해서 최소 수억 원의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이 다른 데서부터 받은 돈을 장방울이나 다른 데서 받은 돈을 숨겨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검은 돈을 받아서 그걸 이 부인 계좌에다가 집어넣어놨다는 겁니다. 부인 계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인출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부인이죠.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이 어디서 땡긴 돈을 부인이 그 돈 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쓰고 해임도 시켜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하영이 이제 다음 재판 때, 다음 하요일 재판 때 또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또 단식을 한다고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소환을 지금 하기 어려워집니다. 뭐, 오늘 벌써 단식 6일째라고 하면서, 거의 탈진을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소환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냥 영장 청구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신속하게 붙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